이제 취업률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세 여교사.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한 체력 저하와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그 다음, 최근 수업 시간이 늘어서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말하기 귀찮을 정도로 힘이 없고, 말하기 귀찮을 정도로 힘이 없다는 말은 소기나언이에요. 기가 줄어서 조금밖에 안 남아서 소기, 말하기 싫은 것, 나언이잖아요. 이 이충 박사가 시각장애인 침수리를 위해서 총통치법 썼다니까요. 이걸 소기나언이라고 써놔버렸으면 옆에서 설명을 안 해주면 우리 시각장애인 침수리는 머리에서 회전이 안 되잖아요. 다시, 최근 수업 시간이 늘어서 말하기 귀찮을 정도로 힘이 없고, 그러면 이게 기허잖아요. 그래, 또 한 번 기허. 그러면 머릿속에 종기를 보충해주는 태연태백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 식은땀이 자주 나고, 이게 우리말로 풀어서 쓰니까 식은땀이지 한방에서는 스스로 나오는 땀이라 그래서 자한이라고 그래요. 폐기혈의 주증상, 성저, 소기나언, 오풍, 자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화와 관련된 표현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식은땀이 자주 나고, 이건 일하거나 노동할 때, 운동할 때 나는 땀이 아니고 지가 알아서 식은땀이 질질 나는 거예요. 찬밥 먹으면서도 삐질삐질 땀이 나죠. 그 다음,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게 오풍이잖아요. 한방적으로 오풍이란 말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싫어한다. 폐기허의 증상이잖아요. 지금 폐기허와 관련된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허인데 폐와 관련된 기허인 것 같다. 그리고 복진으로 들어가 보니까 중부 앞통이 뚜렷하다. 그러면 마음속에 됐다. 이건 폐기허구나. 그래서 폐기허로 보고 폐기를 보충하는 태연태백을 보하는 처방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태연에 침을 놓으니까 눈이 환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말하기를 눈이 시원하면서 눈이 맑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중부를 만져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보다 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린 진단도 맞고 내가 추측한 병리와 맞는 혈을 선택한 거예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7번 만에 치료가 종료됐어요. 언제나 치료 종료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 복모혈 압통이 소실되었다. 중요한 정보죠. 취업예, 19살 남학생, 손목 염자로 내원하였다.
친구들과 싸우다가 화가 나서 벽을 여러 번 쳤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일 많았어요. 그냥 벽을 치더라고요. 성질나면. 저만 아프지. 그래가지고 손목 둘레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올랐으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경근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부었대요. 이 부어있는 물질은 원래 나한테 없었던 물질이니까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경락인지를 모르겠어요. 손목이 전체가 부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보니까 중부 압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락병이지만 이 복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경락에서는 움직일 때 아파 경락, 경근, 소통방, 유목혈, 음경락으로 옮겨가면 체중 절통을 치료하는 일이 유혈이잖아요. 양경락에서의 유혈은 목혈이고 음경락에서의 유혈은 토혈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아프다는 것 때문에 태연, 태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체열이 높고 그래서 이 열체질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 가만히 있어도 좀 아프니까 양경락에서는 경화혈을 쓰지만 음경락에서는 형화혈을 쓰잖아요. 그래서 태연, 태백, 어제, 소부, 경락, 경근을 소통시키는 유토혈과 가만히 있어도 아픈 형화혈 조합으로 그러니까 폐정격이죠. 사암에서 말하는 식으로. 사암에서 말하는 폐정격은 폐경락으로 온 염자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4번 만에 치료가 됐대요. 지금 이 경우는 내상병이 아니고 경락병이었어요. 움직일 때 아프니까 유토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까 형화혈. 그 다음 39살 여성, 최근 일주일간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너무 많이 생겨서 눈을 뜨기가 어려우며 눈곱을 떼어내도 계속 생긴다고 하였다. 지금 눈곱 얘기만 계속하고 있네요. 눈곱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사람은 폐담음으로 눈곱이 생겼구나. 폐의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담음으로 보인다. 담음을 처리하는 혈은 태연, 태백이잖아요. 그리고 눈곱은 폐의 담음이니까 일단 폐를 짐작하고요. 저는 이게 공감이 돼요. 제가 여기서 한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면은 재작년에는 정말 눈곱이 엄청 생겼어요. 보통 금요일쯤 가야 이게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3시간 서 있으면요 다리가 부어요. 종아리 쪽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왜 붓지 그랬더니 사람이 오랜 시간 서 있으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장 성분이 조직 사이로 빠져나가서 저류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는 이렇게 3시간 서서 딱 서울역에 가면요 눈을 계속 심벅심벅 떴다 갑니다. 왜냐하면 눈곱이 생기고 충혈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금요일쯤이나 가야 눈곱이 사라져요. 뭐 위전격 써서 보고 폐전격 써서 별짓 하고 그래도 폐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며칠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요. 이제 폐전교 쓰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최근 과로하여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눈까지 그러니 너무 불편하다고 했다. 그래서 눈곱이니까 많이 피곤한 생활이 연속되다 보니까 생긴 거니까 폐주기이잖아요. 그래서 폐를 의심하고 복진을 해보니까 중부 압통이 가장 뚜렷하였다. 그래서 폐가 약한 환자로서 최근에 과로로 폐열이 발생하여 제가 이렇게 떠들고 나면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눈이 충혈되면서 눈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열이 눈곱을 만드는가? 눈은 24시간 눈물이 흐르는 적셔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열이 생기면 이 열이 눈물을 졸여요. 그러면 물 상태로 있으면 줄줄 스쳐 지나가지만 이 물이 쫄아들면 하나의 형체로 나타나요. 그게 눈곱이에요. 그래서 폐열에 의해서 생긴 담음으로 본 거예요. 폐열이 생기면 1차로 어떤 일을 하냐면 폐기를 손상해요. 폐기가 손상이 되면 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결과적으로 담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의 열이 폐의 기를 손상시켜서 담음이 생겼다. 제 표현대로 폐의 열이 눈물을 졸여서 눈곱이 생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폐열이니까 어제 소부사 담음이 생겼으니까 제거해야 되잖아요. 태백, 태연 이 처방으로 14번 이분은 조금 오래된 증상이기 때문에 14회가 걸렸는데 14번 치료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달은 치료했다는 뜻이잖아요. 하여간에 폐 담음은 가래, 콧물, 눈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토열로 처리한다. 58세 여성, 가을만 되면 손바닥에 허물이 벗겨지는데 1년 4계절 중에 가장 건조한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들어서면 생기는 증상은 조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해마다 가을만 되면 손바닥에 허물이 벗겨지는데 최근 5, 6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거를 손바닥에 피부가 벗겨진다 그래서 수장거피증이라 그래요. 수장거피증. 그러면 피부에 허물이 벗어지는 것, 피부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것, 머리에서 비듬이 떨어지는 것, 이런 등등은 폐의 조증으로 봐요. 허가 아니라 폐가 건조해서 생긴 증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귀찮더라도 이해를 해두세요. 폐의 종기 속에는 영혈 성분인 영이 들어있고요. 영기. 그 다음에 기의 측면이 강한 위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폐가 가지고 있는 종기 속에 들어있는 영기가 부족하면 영혈 부족.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음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조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피부에 허물이 벗어지거나
몸에서 자고 나면 하얀 가루가 쏟아지거나 누웠다 일어난 베개에 흰 가루가 묻어 있으면 비듬이나 이거는 폐의 종기가 부족한 기허에서 온 조증으로 보는 거예요. 생맥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음 부족에 먹는 건데 콩팥으로부터 들어온 부족에 먹는 게 아니고요. 기가 부족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생긴 부족에 쓰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기가 부족하면 영양 부족과 함께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조증이라고 그래요. 지금 수장 거피증이 나왔어요. 손바닥과 손가락의 피부가 허옇게 일어나고 이걸 폐의 조증으로 본 거예요. 벗겨지면 빨간 살이 올라오고 아프고 간지럽다고 하였다. 여기서 간지럽다는 표현은 소양증이잖아요. 이건 열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허물이 다 벗겨지면 괜찮아지는데 2, 3개월 동안 아주 고통스럽다고 했다. 저도 밀양에서 이런 할머니를 봐요. 가을만 되면 손바닥에 허물이 일어나고 갈라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지식이 없어서 폐 전격을 못 써줬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폐의 조증으로 보고 토요를 쓰고 눈곱이 잘 끼는 편이었대요. 그래서 폐 담음으로 또 봤네요. 목소리가 작고 성격이 소극적이며 말소리도 조곤조곤 조용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성저잖아요. 그러니까 폐기가 허에서 생긴 주증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허물이 벗겨지니까 피부의 증상, 눈곱도 많이 생기고 목소리도 낮으니까 기허인 것 같다. 그러고 복진을 해보니까 중부 앞통이 뚜렷하였다. 그러면 확진이 되는 거죠. 복진부터 들어가면 헷갈려요. 환자의 증상을 들으면서 짐작을 하고 그 짐작을 가지고 복진으로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는 순서가 좋은 것 같아요. 이 환자의 병증은 가을이 되면 나타나는 조열로 판단이 된 거예요. 조증이면서 소양감이 있으니까 열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폐기어에서 들어온 조증이니까 태연, 태백, 그리고 열이니까 어제, 소부, 이렇게 침을 놓아서 15회 한 달 만에 좋아졌다. 그리고 그 몇 년 뒤에도 확인하니까 그 뒤로는 재발하지 않았다. 이런 케이스가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 취업례 52세 여환, 날이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시작하여 겨울이 되면이라는 표현 속에 한 추위를 만나면 증상이 심해지는 뭘 말하는 것 같죠. 그러면 한열 편차에서 한증이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화해를 써야 되겠다. 한열 편차를 조절하는 화해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손이 시리고 저려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저리다는 표현 하나 속에도 한열 편차가 들어있고요. 습담이 들어있고요. 어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또 혈허도 들어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저린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심해진다. 손이 시리고 저리다. 시리면서 저리면 한으로 인해서 저린 거잖아요.
그러면 한열 편차에서 한을 해결하는 화혈 선택하면 되겠죠. 머릿속에 형화혈, 그 외에 다른 호소 증상은 없었다. 다른 장부와 연관된 증상은 없고 손이 시리고 절이 돼요. 복진을 해보니 중부에 중등 정도의 압통이 있었다. 그러면 병인 장부는 폐, 병리는 한, 증상은 절임. 그러면 일단 폐의 어제 소부를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선풍기, 에어컨 바람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오풍이잖아요. 오풍은 폐기허의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러면 나왔어요. 시리면서 절이니까 화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기허 증상이니까 토열, 전형적인 폐정격인 것 같지만 폐정격은 토보화사잖아요. 토보화사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토보화보예요. 총통침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큰 혁신이 뭐냐면 상생상극에 근거하지 않고 병리를 따라서 그 병리를 해결해주는 능력을 가진 장부 생리가 들어있는 오행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고 절이니까 이 사람의 비증은 절이다는 게 비증이잖아요. 책을 보다 비증 나오면 절이다. 이 사람의 비증은 한으로 인해서 생긴 비증이고 오풍이 심하니까 바람을 심하게 싫어하니까 폐 기어로 보고 토보 화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4개가 다 보여요. 이런 처방은 사암치매는 없어요. 사상체질치매도 없어요. 팔체질치매도 4개를 다 같이 보아거나 다 같이 사하는 처방 없어요. 총통침법에서만 이런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